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올해 52살이 된 주부입니다. 먼저 사연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하여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요즘 불면증까지 생기다 보니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항상 이 시간이 넘어서야 잠을 겨우 자는데 오늘은 신경을 더 써서일까요? 눈꺼풀이 감기지가 않네요. 먼저 저는 3남 2녀의 슬하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대가족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남인지라 자연스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제들 7명까지 해서 총 11명이서 살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배추 농사를 짓는 그냥 그때 그 시절 다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농사꾼이셨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일을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시다 평범하디 평범한 농사꾼의 아내일 뿐이었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에게는 선천적으로 아픔이 있으셨어요. 지적 장애라는 아픔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나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분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이 유전이 될까봐 처음에는 저희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셨대요. 이 아픔을 되물려주기 싫으시다고. 그런데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어찌하여 저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하게 되었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아이니 당연히 낳자는 입장이셨고 어머니는 혹시나 당신처럼 같은 병으로 아이가 태어날까봐 걱정만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저희 할머니셨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너 같은 애 또 나오면 이 집안 풍비박산 난다고 온갖 욕설을 하셨다고 하네요. 심지어 할머니는 어디에서 이상한 걸 구해와서는 엄마 입에 강제로 먹여서 유산을 시키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어머니가 울면서 무릎 꿇고 빌고 또 빌고 해서 넘어간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면서 결국은 허락을 하셨고 마지못해 허락을 한 저희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에게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너랑 똑같은 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난 인정 절대 못하고 갖다 버리든가 고아원에 맡길 거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2달, 또 한 달, 2달이 지나고 드디어 어머니가 힘들게 애를 낳으셨는데 결국은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아들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엄마는 저를 낳았던 기쁨보다는 할머니가 저를 갖다 버리고 해코지 할까봐 두려움이 앞서 부둥켜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와 엄마는 긴 고민 끝에 당신들의 자식은 포기할 수 없어서 새벽 밤에 몰래 간단한 옷까지만 챙기고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되었고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던 부모님은 방 한 칸 작은 욕실이 있는 허름한 여인숙의 거처를 마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그곳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 되니 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노동을 전전하셨는데 나중에 저희 엄마에게서 들어보니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막노동을 하다 보니 일을 다녀오실 때마다 온몸에 성한 곳이 없으셨고 주무실 때는 끙끙 앓으시다가 새벽 4시만 되면 힘들게 일을 나가셨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저희 엄마는 아빠의 그 모습이 너무 보기 힘들었고 엄마는 엄마대로 성치 않은 몸에 생후 한 달도 안 된 저를 돌보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죽고 싶으셨다고. 근데 왜 불행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걸까요? 저희 아빠는 평소처럼 무거운 시멘트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작업 반장님께서 아빠를 급히 찾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무슨 다른 일을 시키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갔는데 반장님은 김씨 빨리 병원에 가봐. 김씨 부인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네.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보게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 아빠는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아빠는
병원을 가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오나, 만약에 아내가 잘못되면 나도 같이 따라갈 각오하고 병원을 갔더랍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엄마가 있는 응급실에 갈 때 그 심정은 누구도 모를 거라고 하더군요. 숨은 막혀오고 머리에는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응급실 문도 쉽사리 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응급실의 문을 열며 조심스레 보이는 아내 모습은 의식이 없이 처참하게 누워있는 모습이었대요. 아내를 보자마자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보, 못난 남편 만나 정말 미안하오. 그래도 우리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자고 다짐했지 않았소. 왜 이렇게 누워있냐며 스스로 자책하고 당신 가슴을 팍팍 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하네요. 바로 그때 어디서 낯익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당신 하나뿐인 딸이었죠. 아빠는 우는 저에게 다가와 아빠가 우리 아이 엄마 꼭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라며 몇 번이고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여인숙 아주머니가 있으셨는데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일 가고 나서 아이가 계속 울더랍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평소처럼 그냥 우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30분이 지나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아 문을 열어보니 아이는 옆에서 울고 있고 저희 엄마는 다 먹지 않은 빈병 옆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힘든 나머지 엄마는 농약을 마신 거였어요. 그걸 보시고 아주머니께서 주위에 도움을 받아 병원에 데려오신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주머니가 그때 대수롭지 않게 아기 울음소리를 넘기셨으면, 아주머니가 그때 여인숙에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상상도 하기 싫고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고마운 분이시죠. 그렇게 자초지정을 들으시고 얼마 후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엄마가 구사일생으로 깨어나셨대요. 어머니는 나지막한 작은 목소리로 여보, 우리 아이는요. 제일 먼저 저를 찾으시고는 아기를 안고 아기야,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너에게 큰 아픔을 줬구나.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줘. 이런 얘기만 하시다가 지쳐서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저희 아빠는 이런 불행한 삶을 지속하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계속적으로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무언가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아빠는 엄마에게 오늘 조금 늦을 수 있다는 말만 남기고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아빠가 향한 그곳은 엄마에게 너무나도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딸을 낳을 거면 갖다 버리라고 했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망을 나왔던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용기를 내어서 가셨습니다. 아빠가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미우나 고우나 당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셨는데 왠지 모르게 그토록 싫었고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끄신 분들인데도 보자마자 눈물이 왜 그토록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무리 미워도 당신 부모님이기에 눈앞에 보인 모습은 나를 힘들게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신 나의 유일한 부모님이기에 서러움과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버님, 어머님, 그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못난 아들 이렇게 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신 부모님은 다 큰 아들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눈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들으니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범아, 밥은 먹었니? 꼴이 이게 뭐니? 어미 아비 버리고 도망갔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돌아왔냐? 어? 이미 부모 맘에 대못을 받고 갔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어? 라며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아빠가 집을 나가신 뒤로 매일같이 아빠를 찾아 헤맸다고 해요. 심지어는 할머니께서는
아빠가 언젠가는 읍내시장에 반찬거리라도 사러 나올까 봐 그 아프신 몸을 이끌고 시장이 열릴 때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쭈그려 앉으셔서 아빠와 비슷한 인상착이나 뒷모습을 볼 때면 그때마다 아범아, 아범 아니냐? 를 부르시며 애타게 아빠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빠가 아닌 걸 확인하고서는 집으로 오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뒤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같은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신 만큼 저도 제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인데 어머니는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애엄마에게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 씨가 그렇지 하고 이제 막 힘들게 아이를 낳은 당신 며느리에게 입에도 대지 못할 말을 하지 않으셨나요? 남도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소녀가 태어나면 평범한 집이라면 애엄마와 같은 지체장애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껴주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 말대로 지금 애엄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전 제 아내를 잃고 아버님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었다고요. 라고 몸서리치게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선 할아버지는 아빠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허리를 돌리시고 담배만 피우시고 할머니는 가슴을 두드리며 아범아, 내가 잘못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구나. 어미는 어떠니? 어서 채비하거라. 어서 가보자꾸나.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죽어야 돼. 이러시며 아빠와 할머니는 한참 동안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하네요. 아범아, 사실은 어미가 처음부터 네 각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단다. 어디서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다리는 철뚝철뚝하지 오자마자 인사를 한답시고 큰절을 하는데 비틀비틀 인사도 제대로 못하지.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지. 어느 부모가 지금까지 내 젖먹이면서 힘들게 키운 아들이 성에도 안 찬 여자를 데려왔는데 좋아할 수 있겠니? 아범 네가 그래도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1년 동안이나 우기고 우겨서 허락은 했지만 내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더구나. 그리고 이번에 아이 문제도 오죽하면 그랬겠니? 어디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겠니? 혹시라도 어머니랑 비슷한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내 아들이 더 힘들어질 걸 알기에 이 어미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며 자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병원에 가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며 태어나자마자 집에 가자꾸나 하시며 엄마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셨고 그 후엔 할머니는 엄마를 알뜰히 챙겨주며 너무나 잘해주셨고 저를 워낙 예뻐해 주셨으며 제가 먹고 싶은 거나 입고 싶은 게 있으시면 장롱 속에 감춰놓은 쌈짓돈을 꺼내시어 사주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에 먼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마저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애 제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당신의 잘못된 마음으로 저를 싫어했던 마음이 평생 걸리셨는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미수가 할머니 이제 용서하거라. 이제 너가 엄마를 도와 동생들도 챙겨야 하니 아프지 말고 할머니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라고 하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전 그때처럼 많이 울어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할머니 생각을 하니 너무 보고 싶네요. 그렇게 전 얼마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고 중매를 통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여 저도 어엿한 아들만 둘인 아이엄마가 되었네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건강한 저도 이렇게 키우기 힘든데 우리 엄마는 그 성치 않은 몸으로 저와 제 동생 5명을 얼마나 키우기 힘드셨을까 생각도 들고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우리 가족, 제 동생들도 다 결혼하여 추석이나 명절 때 한번 모이면은 부모님 집이 꽉꽉 찰 정도로 대식구가 되었고 그걸 보는 저희 부모님은 항상 흐뭇해하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매일같이 행복하였고 축복만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고 하여 아버지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빠와 엄마는 별것 아니겠지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셨는데 결과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향하였고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은 축 처진 모습으로 서글프게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치료 금방 받고 나아질 수 있대. 그러니 걱정 마. 엄마, 알았지? 엄마가 불안해할까 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엄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시면서도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자꾸 빠지는 머리카락과 쇠약해가는 엄마의 몸은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7개월간 병마와 싸우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로 살아와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 인생을 힘들게 살아오시다 이제 겨우 자식들과 손주들 보며 살만해지니 그렇게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저희 아빠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매일 술로 의지를 하셨고 그동안 피지 않고 끊었던 담배도 계속 피시면서 엄마의 그리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아빠마저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흐른 뒤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한동안은 병원에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저흰 정말 엄마를 보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빠까지 잃을 수 있다는 불안함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지만 아빠는 다행히도 점점 상태가 좋아지셔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눌한 말투와 아직은 몸을 혼자서 가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희는 의논을 하여 간병인을 구해서 아빠를 보살피도록 하였습니다. 간병인 이모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가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아빠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저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간병인 잘 구했다, 너무 고마우신 분이다라며 안심을 하였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모님만을 믿고 각자 가정생활을 하며 지내왔죠. 그렇게 2년이 지났을까요? 아빠는 병원에 있는 게 답답하시다며 병원 생활을 접으시고 집에서 요양을 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돌아가며 모시기로 했었지만 아빠는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고 집에서 계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빠 혼자 이 몸으로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러냐고 우리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사정을 해보고 부탁도 했지만 아빠의 고집은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얘들아, 걱정 안 해도 된다. 병원에서 아빠를 간호해 주시는 간병인 이모님이 아빠를 돌봐주기로 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설마 그분이랑 이 집에서 같이 지낼 생각이세요? 이곳이 어떤 곳인데요? 엄마하고 아빠가 함께 지냈던 곳인데 저희는 절대 그런 꼴을 볼 수 없어요. 라며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아빠는 그동안 병원에서부터 봐왔는데 낮이고 밤이고 나를 대소변 다 받아주며 조금이라도 아픈 데가 있으면 자기 일처럼 챙겨주더구나. 이런 사람 어디 가서 못 구한다. 그러니 아빠 믿고 그렇게 하자. 라며 이미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빠가 몸이 불편하시기에 아빠 말에 결국은 수긍을 하게 되었고 이모님에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시로 아빠와 안부 전화를 하며 별일 없는지 몸은 좀 괜찮으신지 연락을 드렸고 아빠도 저희 손주 손녀 바꿔달라고 하실 정도로 점점 병세가 나아지셨습니다. 그걸 보고 정 간병인 이모님이 참 아빠를 잘 보살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밥을 가족들과 먹고 있는데 우리 둘째에게 다급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누나 큰일 났어.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말을 했고 동생은 아빠가 그 간병인하고 혼인신고했어. 오늘 애엄마하고 같이 아빠에게 반찬거리도 챙겨드리려고 가는데 글쎄 그 간병인 이모님이 나한테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왜 갑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라고 물으니 아빠가 아직 얘기 안 했구나. 아빠와 나 며칠 전에 혼인신고를 했단다. 서로 늙어가는 처지고 너희 아버지를 돌보면서 그동안 정이 많이 들기도 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단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다음날 곧장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 아닌가요? 최소한 우리한테는 상의를 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렇게 아빠에게 버릇없이 따지기 시작했고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채 고개만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 맞죠? 지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데요? 제발 좀요, 아빠! 라며 울면서 애원을 하니 아빠는 니네 엄마를 잊으려고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더구나.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면서도 많이 외롭고 우울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날 진심으로 챙기는 사람은 간병인 이모뿐이더구나. 그래서 이 여자면 평생 함께 해도 되겠다 싶어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지만 지금은 좀 후회가 되는구나. 너희에게도 혼인신고를 알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좀 자식들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 천천히 알려도 늦지 않다 하여 말을 안 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미 아빠의 집은 그 간병인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된 상태였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보험금이며 아빠의 재산도 전부 그분이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분 자식이 힘들게 사니 우리가 부모니 도와주자며 아빠에게 통보를 하고서는 2억이라는 돈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네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소리 지르고 아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부수고 던지며 그 간병인 이모에게 따지고 제발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분은 얘, 지금 부모 집에서 무슨 짓이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며 윽박을 지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손짓으로 그냥 나에게 가라고 하시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분하고 지금도 하루하루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이고 보험금인데 돈도 돈이지만 아빠가 그분에게 기죽고 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달려가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오고 싶을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현재는 저와 제 동생들이 가도 아빠 몸이 안 좋으시다며 나중에 다시 오라며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셨던 저희 엄마, 그런 엄마를 평생 돌봐주셨던 저희 아빠, 이제 두 분 모두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 저는 이 집의 장녀로서 무거운 책임감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아빠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적고 저도 이제 조금이라도 잠을 청해보도록 해야겠네요. 다들 부모님에게 잘하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